뭐냐면은 간단하게 보면 내적인 회계를 외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회계자다. 이게 나는 회계자라는 걸 우리가 이게 수도복 대신에 이렇게 차고 다니잖아요. 우리 재속 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은 각자의 옷이 우리 수도복이에요. 수도복인데 그 수도복의 상징이 이렇게 타오시다가거든요. 타오시다가 우리 수도복이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가는 회계하는 형제자매 회예요. 최초에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치게 보면은 사부님께서 회계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편지 1로 나오는데 회계하는 형제자매에게 보내는 편지 1, 회개하지 않는 형제자매들에게 보내는 편지 2 이렇게 해가지고 해치게 서두 머릿말에 이렇게 실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우리의 근본적인 사부님의 뜻이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무빌룬의 책이 1221년에 이제 공포되면서 제석 프란스의 설립이 그때부터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800주년을 맞이했고 금년이 사부님 이제 오상 받은 지 80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상반기 피정 때도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려고 그러고 있고, 근데 이 타오시다가 자체가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이 차고 다니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차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회개자는 형제 자매다, 나는 회개자다 하는 걸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 나간 탕자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이해를 하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재산을 다 털어먹은 탕자를 돌아오니까 살찐 암송아지를 잡아주고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큰아들은 염소새끼 하나도 안 잡아주는가, 친구들하고 먹으라,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 왜 살찐 송아지를 탕자한테 잡아주는가.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의 이 책을 읽다 보니까는 그게 이해가 가는 거죠.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을 권하고 싶은 건 이제 프란시스코, 우리 이제 평의원들한테도 제가 이제 권해드렸는데 프란시스코와 사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회계 우리 3층에 성물방에 가면 아마 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100권 그때 남았다는 걸 한번 사보세요. 보시면 정말 우리 재석 프란시스코 회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책인데, 어떤 신부님은 그 책을 읽지 않고 사매원이라고 재석 프란시스코 회원이라고 말을 하지 말라고까지 하시는 그런 책이거든요. 참 좋아요. 근데 거기서 집 나간 탕자도 보면은 회개라는 건 뭐예요? 이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오는 건데 누구한테 돌아왔냐? 하느님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집 나간 탕자도 그렇게 방탕 생활을 했지만은 회개를 했어요. 집안 둘째 아들은 회개를 가지고 하느님한테,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게 그 아버지가 하느님이잖아요. 하느님한테 돌아오는 거고, 큰 아들은 우리와 같이 열심한 신자였어요. 그냥 성당도 열심히 잘 나가고 주일미사 안 빠지고 교회성사 잘 보고, 그런데 회개를 안 했어요. 그분은 회개를 안,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큰아들은 염소새끼도 안 잡아줬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하느님이 그만큼 간대해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타오시다가가 이게 회개하는 형제 자매의 나는 회개자다. 마이크가요, 앞에서는 잘 들리는데 뒤에서는 좀 안 들리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이 타오시다가를 차고 다닐 때 앞으로는 나는 회개하는 회개자다 하는 걸 떳떳하게 차고 다니려면 그만큼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죠. 회개의 형제 자매로서. 성프란시스코의 직전 시대에, 그러니까 타오가 지녔던 회개의 의미는 12세기 그 익명의 베네딕토의 수도자의 회개의 책에서
생각과 말과 행위를 정확히 성찰한다. 또 이면에서 각각 죄를 지은 바가 있는가 알아본다. 고해성사 보는 거 똑같죠. 크게 죄를 지었다고 믿게 되면은 타우의 표지를 써라.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는 우는 자들의 표지이다. 이게 타우 십자가의 표지의 회개의 의미입니다. 나는 내적인 회개, 타우는 내적인 회개를 아까 말씀드린 외적으로 표시하는 거다. 이게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하면은 그겁니다. 오늘 들어갈 거는 특별별의 회원이라는 건 뭔가, 그리고 잠정적 처분과 결정적 처분, 그리고 불성실 회원은 누군가 하는 걸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특별별 회원은 회원제 53조에 보면은 쭉쭉쭉쭉 이렇게 나왔는데 사망에 보면은 건강이나 가정 또는 일이나 거리상의 이유로 공동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회원을 위해서 형제에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도를 강구한다. 이게 이제 국가 규정에서 국가 규정과 국가 세칙에 이러한 분들을 특별별의 회원으로 관리를 하자 해가지고 정해준 겁니다. 특별별의 회원이라는 것은 어떤 분은 그런 분들 회원이나 해칙이 없는 용어라 그러는데 이런 분들 특별히 국가 규정에 특별별의 회원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건강이나 가정이나 또는 이제 직장 또 뭐 생활의 거리 이런 데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리하고 부영모임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일시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특별별의 회원으로 관리를 하자. 그래서 특별별 회원은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특별별은 배려 회원의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장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회원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건강상 이유로 요양원에 가셨다든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특별별 회원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당신 그냥 퇴일해라 이러면 안 되죠. 그분을 평생 동안 우리 회원생활을 같이 했는데, 그리고 선거총회에서도 선거권은 있습니다. 선거권은 내가 이제 그 봉사자, 부봉사자 이렇게 후보로 나오면 그 이분을 어떤 분이 선택할 건지 그 투표하는 거, 그거 투표가 이제 선거권이거든요. 피선거권은 없어요. 근데 피선거권은 출마자들입니다. 봉사자들이라든지 서기, 회계, 뭐 이런 부봉 이런 분들을 출마하시는 분들이 피선거권자고, 피선거권은 없고 선거권만 있습니다. 형제의 복귀 상황에 대해서는 복귀 상황이 종료되면 바로 복귀가 됩니다. 이분은 어떤 절차상의 그런 건 없어요. 회비는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여권 중에서 가까운 회원들 중에서 이분들을 돌봄이 필요해요. 연락도 하고 중간에 어떤 상황도 고려해보고 방문도 하고 이런 이제 돌볼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특별별의 회원은. 그리고 평의에는 특별별의 상황을 고려해서 합당한 기간과 조건을 정할 것이다. 국가 규정 제18조 제2항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평의, 단위 평의, 그러니까 저희 엘리사벳 형제의 평의에는 이런 특별별의 상황에 따라서 그 기간을 고려해라. 그런데 딱 1년이면 1년 정해놓고 다시 갱신하고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특별별회라는 괴롭히는 형이죠. 내가 2년이고 3년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매년 갱신해라. 그거는 좀 내가 찾아가서 돌보신 분들이 이렇게 해줘야지. 좀 그런 회원을 좀 괴롭히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잠정적 처분은 잠정적 처분과 결정적 처분이 있습니다. 근데 잠정적 처분은 일시적이라고 돼요. 잠정적 처분 또는 잠정적 퇴라고 하고
일시적 퇴회 또는 일시적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내가 회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재석 프란시스코 성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나는 이제 좀 갈매로 가고 싶어, 아니면 나는 이제 순교복제로 가고 싶어, 이런 그 학수도마다 재속 사매가 있거든요. 재속 프란시스코에서 나는 이제 4년 동안 양성교육을 받고 했는데 아닌 것 같다.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아닌 것 같다 할 때는 내가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좀 더 고려하게 해서 이제 퇴회를 하겠다. 퇴회를 하겠다 하면 이제 잠정적 또는 영어로 번역하면 일시적이라고도 해요. 이걸 퇴회를 합니다. 퇴회 신청서를 본인이 특별 배려론도 그렇고 잠정적 퇴회도 그렇고 결정적 퇴회도 그렇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이건 타인이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신청서를 써내면은 평의에서 받아들이면은 잠정적으로 퇴회를 허락합니다. 근데 잠정적 퇴회는 잠정적 퇴회자는 형제를 떠났잖아요. 일시적으로 떠났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없어요. 선거권도 없고 피선거도 없고 회빈의 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잠정적 퇴회자가 1년이고 2년이고 생각해 보니까 다시 재속 프란시스코로 돌아오고 싶다. 그럴 때는 평의에 돌아오겠다는 신청서를 내면은 평의에서 받아줍니다. 이제 그게 상황이 고려됐다고 하면 받아줍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냥 복귀하면 그대로 이제 회원생활 유지가 돼요. 바로 복귀되는데 단 3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3년 이내, 3년까지는 그 잠정적 퇴회를 할 수 있지만은 3년이 지나면은 그때는 양자 택을 해야 돼요. 내가 회원 생활을 계속 재사업으로 돌아올 건지 아니면 계속 결정적으로 떠나갈 건지 그 결단은 3년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3년 이내에는 결단을 해줘야 되고요. 이게 이제 자발적 퇴회라고 하고 잠정적 퇴회라고 합니다. 잠정적 처분에서 자발적 퇴회가 있고 자격 정지가 있어요. 근데 자격 정지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중대한 건데 이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떠났다든지 가톨릭 신자로 떠났다든지 아니면 뭐 파문을 일으켰다든지 굉장히 그 이럴 때는 이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는 있어요. 내릴 수는 있는데 이거는 해당 형제에서 내린 게 아니고 우리가 요청을 하면 지구평의에서 잠정적 처분을 이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거든요. 처분 내리고 이제 그 위에 국가평의까지 국가행정까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 거라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자필로 신청서를 써줘야 그대로 받아들이지 자필서가 아닌 나는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잠정적 처분자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이 없고 형제의 복귀는 신청할 수 있다. 복귀 신청하면 바로 그대로 한다. 근데 자격정지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장기간으로 갈 수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연락도 두절되고 안 돼.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은 평균 사회적으로 평균 수명 대개 수명이 있잖아요. 평균 기대 수명. 예를 들어서 이제 100세면 100세, 뭐 90세면 90세 이 정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사시더라.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가면은 그 연령이 지나가면은 그냥 선종자로 처리합니다. 근데 선종자로 처리한 것하고 그냥 이제 이렇게 쫓겨나는 퇴회를 하는 것하고 자격정지 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그 우리가 선종자들에 의해서는 회원들이 매년 12월이나 1월 달에 이렇게 선종자들에 의해서
이런 기도로 바칠 수 있잖아요. 바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사봉헌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가 있고, 이제 결정적 처분이거든요. 결정적 처분은 해헌제 58조에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해원을 떠난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잡히려는 결정적 퇴위 신청을 내면은 바로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해원이 아닙니다. 그분은 잠정적은 그냥 일시적으로고, 결정적은 아예 내가 퇴위 신청 내면 그때부터 바로 이제 평의에서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제 퇴위를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지구 평의에 거쳐서 국가까지 우리가 보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결정을 하고, 결정적 처분도 이제 자발적 퇴위가 있고 제명, 회원 자격 상실 이런 게 있는데, 자발적의 퇴위는 그대로 받아주는데 제명이나 이제 회원 자격 상실은 본인이 의사하고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형제에서 이제 자격 정지를 하는 거잖아요. 제명을. 이분들은 직상급 평회에서 제명 처분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중대하고 외적이며 고의적 사실이 드러나 법적으로 입증된 경우 단위 형제는 당사자와 대화와 숙고의 시간을 가진 후 변화가 없으면은 직상급 평회의 제명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직상급 평회는 이제 지구 평회거든요. 지구 평회에 제명 청구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신앙을 버렸거나 교회 친교에서 떠났거나 또는 이제 파문이 부과됐거나 선언된 형제는 그 사실 자체로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또 해당 평회가 상급 평회의 제명이나 회원 자격 상실을 위해서 결정적 처분의 승인을 요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 처분자의 인적 사항, 또 결정적 처분 사유, 결정적 처분에 대한 형제의 노력, 이런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이제 상급 평회에 결정적 처분을 제명 처분을 요청을 한다. 그러면 지구 평회는 제명 교령이나 회원 자격 상실을 선언을 집행하기 전에 해당자의 결정적 처분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평회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 평회에서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건 또. 그래서 결정적 처분에 대한 모든 과정은 기록 보관하고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이를 형제에 공고해야 된다. 형제에 공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명이나 회원 자격 상실로 인한 결정적 처분자는 재지원할 수 있다. 이 결정적 처분자는 형제에 복귀할 때는 내가 이제 결정적으로 떠났는데 회원상을 안 하겠다고 신청해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재석 프란스가 들어오고 싶다. 그럴 때는 제2회, 그러니까 이건 제2회 신청입니다. 그냥 아까 잠정적 처분자는 바로 형제에 복귀를 했는데 결정적 처분자는 제2회 신청을 가지고 지원반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지원반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지원반 면제 조건은 해당 평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제를 해줄 수 있는데 지원기는 하나의 탐색기잖아요. 재석 프란스코의 말만 듣고 왔는데 내가 한번 들어가서 지원을 1년 동안 거치면서 재석 프란스코가 뭐다 하는 걸 알기 위한 그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미 재석 프란스코가 뭔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평회에서 지원기 면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2회 청원부터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 또 자격정지는 중대하고 외적인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형제 그런 중대하고 고의적인 사실이 드러나는 법적으로서 입증된 경우는 단위 평회에는 그러니까 해당자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누라는 거거든요. 과연 그분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가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고 그 영부님하고 전부 상의를 하고 자격정지 처분 내리는 거고, 자격정지는 좀 어렵다 하는 거고, 제2회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기 면제 여부는 해당 평에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결정적 처분자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그러니까 잠정적 처분이나 결정적 처분이나 이런 것에 당할 때 내가 자필로 써가지고 자퇴한 경우는 아니지만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이런 분들은 부당하다 처분에 대해서 이럴 때는 3개월 이내에 상급평의에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급평의라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구평의에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결정적,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해원에 보면 쭉 나오면 결정적 처분 다음에 뭐 이렇게 처분자에 대해서 보호 조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잠정적 처분자도 해당되고 결정적 처분자도 해당됩니다. 다음은 이제 불성실 회원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건 차라리 특별배로도 아니고 잠정적 처분자도 아니고 결정적 처분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원 나오지도 않아요. 구역 모임에 나오지도 않아요. 원래에 나오지도 않아요. 연락도 잘 안 돼, 안 받아. 이러면 회비도 안 내.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런 분들이 이제 불성실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3회 이상 원래에 무단으로 결석한, 그러니까 무슨 우리 원래에 무단으로 결석한다거나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형제 하나만 원래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그때 집안이나 이런 데 애경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못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정동에 보면은 정동 한 달 내내 토일 오전 오후 계속 원래를 합니다. 여기 오늘 또 이제 다른 형제에서 오신 분 계시죠? 네. 어디 계시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원래에 빠졌다가 다른 원래 다녀오신 분 계세요? 오, 많이 계시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원래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사인 받아가지고 오시면 이거 출석으로 인정해드리거든요. 근데 그건 누가 출석을 인정해주고 안 하고 이를 떠나서 자기 신앙이 자기 영성이거든요. 이게 무단으로 결석한 회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3회 이상 무단으로 결석한 회원은 불성실 회원 자격 대상자고요. 1년에 6회 이상 지각을 반복적이나 습관적으로 원리의 중간에 나가는 회원들, 좀 찔리신 분들 계시죠? 이게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악평을 보이는 회원, 형제의 공적인 결정에 역행하도록 선동하는 회원, 형제는 형제적 사랑으로 불성실한 회원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변화가 없으시 당사자에게 알리고 이를 공시한다. 불성실 회원은 우리 월보에 공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불성실 회원에 가지고 공시를 하게 됐어요. 이게.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배려원하고 잠정적 처분하고 이렇게 중복되신 분들이 많이 회원 명부를 정리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있을 수 없거든요. 그거는 특별배려 회원은 특별배려 회원, 잠정적 처분은 잠정적 처분 둘 중에 하나여야지 둘이 특별배려 회원이면서 잠정적 처분 이거는 아니거든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전화를 이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는 자기는 이제 직장 관계라서 좀 어렵다. 그래서 특별배려는 그 특별배려를 신청하시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걸 몰랐다. 그래서 잠정적 처분은 이제 평의에서 당신 잠정적 처분 써라. 그래가지고 잠정적 처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특별배려는 다시 복귀를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나 특별배려는 회비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싹 달라져. 본인은 회비 낼 능력이 없다. 내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참 저는 좀 저도 이제 성물이기 때문에 이해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 이 회원 그러니까 초기 우리 회칙이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프란스거 성인의 가장 뜻이 깊고 직접 쓴 거고 그거는. 그리고 이제 우길루노 회칙은 우길루노 추기경 때
만들어준 거거든요. 법률가 우글노 추기경이 법률가라 이제 프란시스코 성인하고 당대에 같이 살면서 굉장히 그 우호적으로 프란시스코 성인의 이제 그 영성도 높이 평가하고 해서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문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글노 해칙이 제일 먼저 나오면서 1221년에 우글노 해칙이 발표되면서 제석 프란시스코가 설립이 그때부터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콜라우 4세 해칙이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고 이제 레오 13세 해칙이 개정되고 지금 해칙이 바오로 6세 해칙이 이제 우리가 가서 생활하는 이제 바오로 6세 해칙이거든요. 그 해칙마다 좀 특이한 차이가 있긴 했어요. 있는데 시간이 다 됐네. 그 차이가 있긴 했는데 거기도 해비넷 의무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석 프란시스코의 해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해도 그 해를 운영하려면은 회비가 있어야 돼, 일정한. 근데 여기도 우리도 우리 해관 사용하고 각 교리실 사용하고 이런 이제 모든 게 돈 없으면은 안 하잖아요. 이거 못 하잖아요. 이거 뭐 해관에서 뭐 그냥 대여해 준 것도 아니고 이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은 우리 형제를 운영하려면은 회비가 필요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하는 그런 좀 부담감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회원관이 이제 특별배론이 있고 잠정적 처분이 있고 결정적 처분이 있고 불성실 회원이 있다. 여기서 회원에 들어간 거는 이제 특별배로 회원, 불성실 회원. 근데 이제 잠정적이나 결정적은 회원이 아니에요. 이건 퇴회 또는 처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실 회원은 앞으로 저는 공시를 하겠습니다. 이 월보에다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공시를 하겠고, 네. 혹시 질문은 있으세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걸 제가 이제 지난번에 구역장 원례회 때 제가 이제 그 구역 담당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참석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더니 구역장님들이 조금 난해하게 이해를 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설명을 제가 부족했는지. 그래서 전 회원들한테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기회를 잡았고요. 그러나 조금 이제 어려운 회원들, 특히 여학원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 구역장님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렇게 연락 두절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그냥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냥 별도로 회원관리 맨 밑에다 관리하면서 이분이 생년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 정도면 이제 시간이 됐겠다 생각하면 저기 선종 회원으로 처리해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형제 생활을 못할 바에는 떠나라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느꼈냐면은 제 동기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때 이제 처음에 저희가 입회할 때 지원할 때 27명인가 29명인가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별로 안 보여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때 이제 잠정적 처분으로 돼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형제 누가 되니까 잠정적 처분 하락해서 했다고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고 잠정적 처분은 충분히 설명드리고 본인이 떠날 때는 결정적 처분으로 떠나게 하고 다시 생각나면 다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시고 지원반 지금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반을 서울 주보에 예전에 3회 이상 냈었는데 지금은 주보에 내지 않고 단위 형제별로 내라 모집을 하라 그런 얘기를 있어가지고 지원반 모집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본당에서도 이제 어느 본당 이제 경기 지구 같은 경우에는 본당에서 원래를 못하게 하니까 어느 이제 안토니오 수도회인가 수도회 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 우리가 이제
프란시스코 제속 프란시스코의 우리 저 해칙에 보면은 본당과의 관계, 그러니까 교회의 관계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칙 6종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교회의 관계도 충분히 우리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본당 신부가 자기에 도움이 된 데는 왜 제속 분사를 내치겠어요? 도움이 안 되니까 내치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하고 계신 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기동. 제기동은 그 제기 이제 그 이게 성물 이제 성합 있잖아요. 성합 같은 거 이렇게 닦은다고 하더라고요. 잘 알고 있고 또 이제 그 장안평 같은 경우에는 성서 후원회를 제속 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잘 한 데도 있고 또 이제 하나의 이제 이웃 동네는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지원반 모집 같은 거를 한 거는 주부에 공지하게끔 신부님이 주부에도 공지해줘요. 이렇게. 그런 데는 그냥 해주겠어요. 제속 프란시스코 회원들이 그만큼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자 하는 거니까 우리 회개하는 형제 자매잖아요. 나도 제속 이제 타우십자가를 달고 다니는데 나는 회개하는 형제 자매다. 나는 회개하는 사람으로서 본당에서도 활동을 그만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